신문방송학과 이준호 교수입니다. 저희 이제 학과 관련된 그 신문방송학이죠. 그 관련된 학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논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송이 무엇인가? 방송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송의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방송, 브로드캐스팅인가? 이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나오고 소리 나오고 TV에서 볼 수 있고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으면 그냥 다 방송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청자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그 방송은 그냥 다 동일 서비스, 동일 품목, 동일 상품으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적인 또 생산 구조, 전송 구조,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 뭐 디바이스 빼놓고는 여러 가지 이제 IT 관련, ICT 관련 생태계에서 있을 만한 모든 종류 유형의 이제 그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어떤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가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윤이라든지 이런 구조도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도 각각 그 플랫폼 업자,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 뭐 OTT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내용물을 만들 수 있고 이 내용물은 규제 대상이다. 또는 허가 심의를 얼마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리고 광고라든지 내용물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 이게 다 다릅니다. 지상파 방송하고 케이블도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이고 그 유사한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이 몰려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넘어가야 되겠네. 그 방송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들어온 바에 의하면 공익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가치지향적인 어떤 기준이 또 필요한데 어떤 업자들한테는 그걸 요구하고 있고 어떤 업자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있어요. OTT라고 하는데 오버 더 탑 그런 업자들한테 그런 건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유료 방송업자 케이블이라든지 위성 그다음에 IPTV 업자들에게도 그걸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 KBS, EBS 같은 경우, MBC 이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정부가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 요새 또 그 여론도 그렇죠. 지상파 방송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정부 대변 역할밖에 안 합니다 지금. 그만큼 통제가 강하다는 거죠. 특히 인사권을 거의 다 정부가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료 방송이나 그 온라인 영상 서비스에서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이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KBS, EBS, MBC, SBS 뭐 쭉 나오는데 업자별로 이제 지상파 방송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매출 구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그 산업이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은 완만하게 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밑으로 내려앉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윤이라든지 광고 부분에서 특히 더 심하게 이제 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파에서. 그런데 지상파 방송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유료 방송이라든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거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이 반대로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이윤도
점차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의 어떤 쉐어, 그 점유율 부분도 이 지상파 방송은 평균하면 이제 해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은 마이너스 0.9% 계속 이제 1%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료 방송인 경우에는 이게 2.3%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공익성을 제공해주기 위한 지상파 방송이. 그런데 이제 지상파 방송에만 공익성을 이제 부과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제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배포하고 이윤도 자유롭게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산업적으로 불균형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 불균형해지고,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도 공익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KBS2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민영방송, SBS라든지 지역 민영방송, 이런 이제 부분에서는 거의 상업방송이나 다름없는 경향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의한, 정치적인 통제에 의한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좀 공적인 성격 이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업방송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익성도 낮아지고, 그다음 산업 불균형도 깨지고, 산업도 이제 불균형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 그다음에 온라인,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물이든지 자유자재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보게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송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지금 주된 이슈고 어떤 게 해결돼야 되는 이슈인가, 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는 방송 시장에서 생태계가 불안정하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이 침체해지고 유료 방송, 개인 방송이 약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에게만 이제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뭐 야구 중계라든지 뭐 인터임 있는 프로그램 외에는 광고를 넣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라든지 광고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권 교체 시마다 제기되는 이제 편파성 논란 이런 것도 해결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공익성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요새 UHD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정세도 높은 깨끗한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지금의 한 4배 정도 곧 몇 년 있으면 지금 발전된 UHD보다 4배 정도 더 발전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상파 방송도 지금 몇 채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KBS1, KBS2, EBS 2개,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지역민방 6개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상파 방송 실내 안테나 하나 달아놓으면 많이 나오는 데는 한 50개 채널, 60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서 경쟁력을 이미 상실하지 않아도 될 경쟁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MMS라는 건데, 한 채널에 방송 신호를 디지털로 하면은 5채널까지 가능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한 20개 넘는 지상파 방송으로 만들 수가 있는 채널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지만 그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라는 조직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2,500원씩 걷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연봉도 높고 그래 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뭐 이런 문제, 자구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정부가 또 통제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모르는 국민을 위한 시청자 복지가
좀 와해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유료 방송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그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비대칭 규제라는데 규제를 똑같이 하는 방법 그렇게 해보자 하는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을 방송법이라는 데서 이제 찾아주는데 방송법하고 방송법 시행령 거기서 나오는 공익성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보자. 그거는 이제 방송에 대한 재정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연구를 굉장히 급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핵심만 이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인데 그 중에서 방송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방송은 어디까지가 제도권 방송인가 그리고 그 방송 중에서 공익성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기준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영어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 외국인 분들도 안 계시고 전부 한국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말로 하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미디어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가지는 산업이 뭔가 이 기준에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제 1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상파 방송이 이 중에서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능면, 그 다음에 가치 창출면,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라든지 그 사업자, 사업 주체 이런 면에서 지상파 방송이 가장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살려줘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료 TV 채널 사용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하고, 그 플랫폼이라는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국하고 IPTV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IPTV가 앞으로 IPTV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통신사들이 앞으로 대세로 이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이제 보이는 지금 예측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이게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공익성하고 궤를 맞춰서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켜줘야 된다.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여러 가지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네이버, 넷플릭스, 뭐 또 MCN 개인 방송에 가까운 겁니다. 유튜브 등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송하면 지상파 방송만 방송입니다. 나머지 방송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뭐 MBTD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공익성을 부과할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철저하게 보는 게 미국식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를 산업으로 보고 그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지상파 방송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IPTV는 같은 방송으로 또 개념으로 봅니다. 방송의 개념 범위가 더 넓죠. 그리고 온 디맨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실시간이냐 아니냐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두 개를 거의 다 같이 포괄하고 있으나 규제는 또 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TT와 같은 그 방송 유사 서비스들은 그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배제를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공익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공익성은 이제 로컬리즘 이게 첫째입니다. 지역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성이 우선이냐 아니냐, 지역민들한테 밀착돼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얼마나 많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놔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이 선택이 되는가 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경쟁 이것들을 이렇게 촉진을 하는 뭐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가 기본이다. 시청료가 없습니다. 수신료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상파 방송. 그럼 우리는 이제 유럽계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공익성 또는 공정성 이것도 혼돈해서 쓰는데 분명히 다른 뜻이지만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번, 4번, 8번 같은 경우 이거는 일관성 없는 내용과 의미가 뒤섞여 있다. 도대체 개념이 뭔지를 철학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념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기보다는 하부 개념의 사례를 단순 열거했다. 그리고 또 8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된다. 이게 공익성, 공정성의 중요한 잣대로 진짜 어느 순환에 있어야 된다.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하나의 제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풀어 쓰자면은 유료 비디오 서비스에도 일부 공익성 의무 부과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시청자가 맞이할 수 있는 아까 사이버 범죄, 사이버 침해도 있었지만 시청자가 유해하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업자 간의 경쟁 이것들을 유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미국처럼 지역성 의무, 지역 방송이 고사 상태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별 있는 그런 것들을 부과함으로 해서 좀 부각시킴으로 해서 지역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채로운 어떤 다양성까지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HD 그리고 SUHD 이 환경에서 걸맞는 지상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KBS 원래가 빠른 조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수신료 2,500원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보조금의 역할, 준조세로서 국민들에도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보조금으로서의 KBS의 90%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족쇄 역할을 합니다. 그 대가로 정치적 편향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보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사태에서도 나타나지만 방만 운영의 기초가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든지 자구책을 키우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전대하기 위해서 2,500원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원으로 하든지 굳이 이걸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배력이 지금 지상파보다는 유료 방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유료 방송 중에서도 통신사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홈쇼핑 그것들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연 매출이 방송산업 전체 매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신업자들이라든지 유료를 기초로 하는 그리고 또 아까 넷플릭스도 있었지만 이런 이제 유료 채널들이 시장 지배 사업자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익성 의무 부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상 제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